그럼 처음에 248조부터 조문이 제2부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지. 이런 소장이라는 걸 제출해야 되지, 서면으로, 원칙적으로. 그래서 소장이라는 거, 내 책은 상당한 부분이 절차법이기 때문에 진도가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계속 이렇게 절차의 흐름이야. 절차의 흐름이고, 민사소송법은 딴 법도 다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지를 못하는데, 총칙이 있고 지금 2부에 들어가는데, 이게 절차가 막 앞뒤로 엮여 있어. 설명하기가 막 뒤죽박죽이 되는데, 그나마 내 책은 최소한의 뒤죽박죽을 안 하려고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야. 이 책은 그러니까 약간 다른 책하고 조금 틀려. 뭐 가르치는 전체 내용은 똑같지만 내 나름대로, 뭐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 최고 효율적이랄까 최적화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그런데 절차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그 설명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쭉 도표 같은 게 많은 거니까 절차를 보자 이거지. 그래서 쭉쭉쭉 벌써 안 하는 듯 하는 듯 나가잖아. 계속 도표가 있잖아. 봐봐. 옆번호, 나는 그리고 책이 바뀌더라도 강의 같은 거 도움 주려고 옆번호로 되어 있어. 페이지는 바뀔 수가 있잖아. 개정되면 옆번호 안 바뀌어. 1-1의 뒷면을 가면 소장의 제출부터 판결이라고 그런 식으로 흐름도로 그려놓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쭉 보면 그 다음에 또 1-2로 가면 절차의 흐름이라 해서 또 세로로도 한번 또 그려놔줬지. 그런 식으로 쭉 해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쭉쭉쭉 보면 돼. 그 다음에 오늘 저번 때부터 오늘까지 이제 소장의 제출이라는 뭐 이런 거 했잖아. 그러면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1-4를 가면서, 그럼 소장의 모델을 하나 또 그려놓은 게 그 뒤에 가보면 있잖아. 그 뒤에 가면 소장 모델 하나 있네. 대여금 사건에 대해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자기가 대여금 청구해소라든지 뭐 요걸 대충 정해서 이렇게 쓰고 청구 취지를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을 써야 되지.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제출해야 된다는 게 248조고, 그 다음에 249조에는 이런 게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법원에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그게 주체와 객체가 필요한데, 주체가 원고 피고고 객체가 대상인데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 249조를 보면 하나 이상한 거 못 봤어? 내가 조문에 있다고 하면서 한 번이라고 봤죠. 어제 오늘 사인, 화요일 오늘 사인인데 법정 대리인이라는 게 하나 있어. 그렇지? 법정 대리인도 기재를 해줘야 돼. 그럼 여러분이 민법에서 법정 대리인은 뭐야? 민법에서 법정 대리인은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라고 하지. 그런 경우 행위에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럼 이쪽에서도 소송법에서 그 행위 능력, 행위 제한 능력 이 개념이 소송 능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송 행위 능력 내지는 소송 능력.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유효하게 소송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능력이야. 소송 능력. 그러면 어떤 개념을 차용해서 쓰냐면 민법의 제한 능력, 행위 능력 이 개념을 끌었어. 그러면 그 조문은 어디서 나오느냐? 총칙에 주체가 법원과 당사자가 있다고 그랬지. 우리가 소송에서 주체가. 그럼 소송이라는 주체 중에 법원이 2조부터 나와. 총칙에. 그 다음에 당사자라는 또 하나의 주체가 51조부터 나와. 그럼 1조는 뭐냐? 뭐 민사소송의 뭐 이상이라든지 신의칙이라든지 이게 1조에 있어. 그 다음에 2조가 주체 중에 하나인 법원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조문이. 그 다음에 51조가 당사자에 관한 조문이 쭉 나와. 그 다음에 87조가 당사자 중에 이제 대리인이란 개념이 변호사 등의 수송 대리인이 나와. 그 다음에 87조와 51조 사이에 65조가 당사자가 여러 명인 공동소송 등이 나와. 다시 그럼 나하고 이제 조문을 머릿속에 떠올려봐. 거기까지만 1조는 총칙에서 1조는 민사소송의 뭐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아주 총론 중에 총칙. 그런 서두에서 딱 나오는 이념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 다음에 2조부터 법원이라는 관할이 쫙 있어. 그 다음에 51조가 당사자가 쫙 있어. 그 다음에 65조가 복수의 당사자 등이 있어. 그 다음에 87조가 당사자에 대한 대리인이 있어. 그럼 그때 87조는 소송 대리인에 관한 거야. 같은 대리인이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 소송 대리인은 민법으로 치면 임의 대리인이야.
본인이 어떤 자기의 법적 능력이라든지 시간적인 어떤 이 한계가 있어서 타인에게 대리를 시키는 거야. 근데 민사소송법은 87조에 보면 그 대리는 남한테 대리를 시키는 것 중에 임의로,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시키는 것은 87조에 보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고. 변호사 자격자 내지는 법무법인에게 시켜야지 함부로 브로커성인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된다가 기본 원칙이야. 그러니까 임의와 대칭되는 용어는 법정인데, 그럼 법정 대리인과 대칭되는 임의는 87조 이하에서 규율을 해. 그래서 첩조문이 87조가 함부로 남한테 맡기는 것에서 변호사 자격자한테 맡겨라 이렇게 딱 시작하고 있는 거야. 되겠지? 됐지? 소송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그런 거야. 근데 지금 뭐 하려다가 그걸로 잠깐 간 거야? 임의에 해당하는, 소송 대리에 해당하는 대비되는 게 법정 대리인이야. 그러면 법정 대리인 개념은 대충 민법에서 그런 거야. 뭐 능력이 좀 없다. 요새는 이제 제한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미성년자 등. 그 다음에 한정,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경우. 그게 이쪽에 오면 51조의 조문을 보면 민법 규정을 끌어쓰도록 되어 있어. 51조 보면 당사자 능력, 그 다음에 소송 능력, 그 다음에 법정 대리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어디 거 끌어쓴다? 민법을 끌어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에서 법정 대리 그 인을 끌어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어떤 민법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 소송 행위라는 개념이 있는 거야. 근데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소송 행위를 못하니까 여기서도 독립적으로 소송을 펼치는 어떤 흐름에서 누가 등장해줘야 돼? 그 친권자 등이 등장해야 돼.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이 당사자가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못하니까 법정 대리인이 따라 붙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딴 수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무작정 대리인 가서 대리인 속에서 법정 대리인 하는데, 실제 소송법에서는 법정 대리인은 그렇게 두 개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가 일반적인 설명인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법정 대리인은 어디다 붙이는 거야? 지금 조문에도 그렇듯이 당사자 이꼴적인 존재, 당사자의 백업적인 건데 이꼴이야. 물론 대리라는 게 다 본인의 능력을 확장하든지 본인의 능력을 보조해 준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잖아. 근데 법정 대리인은 그 보조 내지 이렇게 서포트 하는 거가 더 밀접한 거야. 아예 본인이 이게 떨어지니까, 본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본인급으로 등장하는 거야. 우리의 일반적인 대리는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대리를 쓰는 건 법정 대리지만, 본인이 능력이 있더라도 변호사를 쓰는 게 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전문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또는 시간적인 게 뭐거나, 또는 근데 그 임의 대리는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자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 근데 법정 대리는 자기 능력을 보충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인, 소송 대리를 이제 구별하는데, 조문상은 소송 대리는 독립적인 조문이 주어지고 있는데, 법정 대리는 조문이 어디에 같이 들어가 있다? 당사자 속에 같이 들어가 있고 해서 51조부터 55조 여기서 같이 당사자와 라는 조문 속에서 같이 나와. 봐봐, 어느 교과서도 그런 설명 안 해주는데, 자, 조문이 어디에 어떻게 있고를 이렇게 하나하나 익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249조도 뭐야? 당사자가 만약에, 그런 말을 조문에는 안 썼지만, 만약에 제한 능력자 내지는 무능력자의 개념인 그런 사람들이라면을 전제로 법정 대리인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필수적, 반드시. 왜 반드시야? 그 사람만 쓰면 그 사람은 소송에서 능력이 없어. 소송 능력이 없으니까 들어와봤자 헛개비야, 헛개비. 누가 등장해줘야 돼, 항상. 법정 대리인 등장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법정 대리인도 당사자의 이꼴적인 존재로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데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야. 소송 대리인은 그 필수적이란 말의 반대는 뭐야? 임의적이야. 그러니까 뭐 그래도 첫 번째부터 변호사가 있다면, 소장을 제출을 변호사가 했다면 변호사가 등장은 하지. 근데 그거는
등장하느냐 아니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건 아닌 거야. 근데 법정 대리인은 만약에 제한 능력자, 본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오히려 뭐야? 소장에서 기재 사항이 결격되어 있는 거야. 그럼 법원이 어떻게? 이거 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으로 모른 채 가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소장 단계에서 봤더니 미성년자라든지 하면 부모가 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보정. 항상 우리 소송은 또 하나 이제 조금 빠지는데 절차기 때문에 뭔가 도중에 미스가 나면 그닥 잘라버리지는 않고 이런 개념이 항상 등장해. 보정, 뭐 수정, 뭐 정정 이런 류의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그 미스 나고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더 진행시킬 수 없다면 거기서 이제 끝나버려야겠지만 이것을 수정, 정정, 보정해 나갈 수 있으면 계속 그 보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작동을 해. 그러니까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부모 친권자 그러면 이쪽에서 뭐야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걸 제출을 해서 보정을 해서 거기에 법정 대리인이 와줘야 되는 식으로 끌고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248조 49조의 필수 기재사항 다 한번 보면 253, 4조, 5조에 가면 이제 소장에 대해서 필요적 기재사항과 인지에게 첩부 등을 체크해서 보정명령을 바란다. 뭐 이런 말들이 250 몇 조? 네, 나오잖아. 그 49조 다음에 쭉 한두 개 건너뛰어서 50조, 51조, 52조 건너뛰어서 보정명령 어디에 나와? 일단 50조, 51조, 52조 건너뛰어봐. 어? 거기서 나오잖아. 소장 심사하는데 뭐 심사한다고 나와? 딜 기재사항과 인지액 그런 말 안 나와? 254조에? 어? 249조 제1항의 규정에 249조 1항이 뭐야? 기재사항이잖아. 필수적. 그 다음에 법원도 장사 이런 말 쓰면 좀 저급하지만 일종의 장사로 치면 공짜로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내야겠어. 수수료 소장 단계에서 인지첩부 안 했으면 어떻게 악착같이. 내 표현을 이렇게 여러분 해서 그렇지 판사들이 그렇게 저급한 사람은 아니야. 응? 근데 시스템상은 맞잖아. 거기도 돈 못 받아야지 하지 뭐 안 하는 거 아니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해. 그럼 인지를 붙였는데 다 못 붙였거나 뭐 이러면 더 내라 이렇게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거야. 인지 안 냈다고 이 물건 안 판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내라고 하지. 그래서 그런 거를 체크한다라는 게 254조에서 나오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도 도저히 더 보정도 안 하고 뭐 하면 255조 등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소장을 최종적으로 각하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개념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이런 기재사항과 인지 같은 것에 이게 미스 났을 때 정정을 요청해. 그래서 보정명령이 발하여진다가 254조에 있잖아. 그래서 보정명령이 발하여지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소장을 거기 보면 명령으로 각하한다 이런 말이 나와. 254조인가? 이렇게 되지. 그럼 용어 이제 알아야 돼. 우리가 소송을 내면 뭔가 법원이 이것을 다루어 주는데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판결이라는 걸 상정해서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판결로 가기 전에 어디서 한번 그냥 끝맺어질 수 있냐면 보정을 요청했는데 보정을 안 한다든지 했을 때 여기서 끝남이 되는 것이 소장 자체에서 명령으로 각하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자, 여기서 소장이 각하되는 거야. 목적어는. 그럼 뭐하고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냐면 이 소를 각한다라는 거와 헷갈리면 안 돼. 이 판결을 위해서는 뭐가 이제 전제돼서 나간다고 그랬지? 변론이 열린다라고 그랬지, 변론. 이 변론이 열리는데 변론해서 이제 종결해서 판결을 하는데 이 변론으로까지 지금 들어가는 단계인 전 단계인 소장 단계에서 각하가 되는데 변론으로 이제 이게 통과했다든지 하면 이제 변론이 열린단 말이지. 그럼 변론이 열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소송 요건이라는 개념이 나와. 형사소송은 소송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본안이라는 게 나와. 그럼 소송 요건을 우리가 사실은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 건데 아까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이런 것 등을 체크해서 그걸 통과 못하면 본안, 원고 청구 자체를 인용할 건지 원고 청구를 기각할 건지 그 청구 자체에 대한 대답을 그런 다툼에 대한 싸움을 본안이라고 그래요. 본안. 근데 그 본안을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것을 소송 요건이라고 그래요. 느낌 알겠지? 소송 요건을 갖추어야 본안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걸 우리가 지금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변론에서 이 사람의 소송 요건, 이 원고가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이 원고가 소송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법원이 관할권이 있느냐, 또 다른 주체인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는 관할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체인 원피고가 요 자체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가. 그래야지 본안을 해주는 거야, 본안.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소송 요건적인 게 있는데 이제 그걸 차츰차츰 1년 내내 배우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이 뭐 보면 중복죄서 막 이런 게 막 나중에 나오는데 그런 걸 배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통과 못하면, 이걸 만약 통과 못하면 이때 부적법, 그 목적어가 뭐야? 소야, 소. 소가 부적법 각하되는 거야. 소가. 이제 본안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게 뭐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또는 뭐 원고가 패소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본안인 거야. 근데 뭔가 때문에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본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소가, 목적어가 소야. 소가 부적법 각하돼. 근데 이건 다 둘 다 뭐야? 어디다 그려놨어? 판결로서 나오는 건데, 자 보자.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건 소장이야, 목적어가. 그 다음에 각하라는 말이 나와. 각하는 이제 배척한다는 의미인데, 판결에서는 지금 기각 말고 각하가 소송 요건에 대해서 배척할 때 각하라고 하고, 판결에서 본안을 안 받아주면 기각이라고 하는데, 요때 각하, 근데 요 명령이란 말이 나와, 명령. 그럼 명령과 판결, 재판, 이거 혼용해서 쓰는데 재판의 종류를 미리 정도 얘기해 준다면 재판 속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어. 그럼 판결, 결정, 명령. 판결, 재판 그냥 혼용해서 써도 되는데 이제 재판 속에서 엄밀하게 구별하면 판결은 이제 변론을 거쳐서 소송 요건에 대한 소송 판결이나 본안에 대한 원고 청구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일부 인용이냐 이런 게 이제 판결로 내려지는 거고, 그렇게 싸움에서 본격적인 부분이 아닌 소장이잖아, 소장. 지금 소장은 본격적인 싸움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 그걸 가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소장이라는 서면을 내라고 하면서 거기서 체크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배척을 할 때는 판결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럼 결정, 명령, 판결의 차이는, 판결은 이제 무게감 있는 본격적인 이 다툼의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판단이야. 결정과 명령은 그거보다 무게감이 낮은 거에 대한 판단을 내비칠 때 나오는 재판의 종류로서 결정과 명령이라고 그래. 그럼 결정과 명령 사이는 또 뭐냐? 결정과 명령 사이. 결정은 그 재판부의 판단이고, 명령은 재판부 중에 한 명, 어떤 특정하게 그 역할을 했던 판사에 대한 판단이야. 그럼 소장은 누가 심사한다고 되어 있어? 254조 등에 봐봐. 소장의 심사의 주체가 누구야? 재판장이어지. 그러니까 3인의 판사, 1인의 판사인 단독죄는 재판부나 재판장이나 뭐 그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인의 재판부는 이 3인이 하나의 합의체로 그 묶음이 재판부잖아. 그럼 그 묶음 속에서 부장판사든 나중에 뭐 수명, 법관, 수탁판사, 우배석, 자배석이 이제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그 사건에서 할 때가 있거든. 굳이 3명의 재판부가 법정에 확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닌 상황도 있어. 소장도 재판장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니까 거기서 배척을 하려면 이제 조문을 보면서 또는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해봐.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입으로 말해봐. 조문 안 보고도. 소장을 뭘로 각하한다. 재판장이 요 정도의 핵심어를 이제
조문 보지 않고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